제2의 정상결전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세계 정부는 각국의 군대를 파견하여 혁명을 막아섭니다. 또한 세계 정부는 오로성을 직접 파견하며 고대 병기를 회수하려 했지만 밀짚모자의 땅, 빨간머리의 적당, 크로스길드, 혁명군 등이 이를 막아섰고 에그헤드 섬에서 혁명군과 루피는 힘을 합쳐 고대 병기 우라노스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조로, 신인수염의 적단 등은 와노쿠니에서 세계 정부를 막아섰으나 프랑키와 워터프라임의 의지대로 고대 병기 플루톤을 세계 정부에 넘겨주었고 세계 정부는 고대 병기 플루톤을 획득하며 고대 병기 플루톤을 성지 마리조와 판기아성 내부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상디, 크로스 길드 등은 고대 병기 시라오시를 지켜내기 위하여 어인섬에서 세계 정부와 격돌하였으나 결국 상대는 세계 정부에 붙잡히게 됩니다. 또한 알라바스타에서 비비를 납치하려는 세계 정부와 빨간머리 적단이 격돌하게 되었고 이후 오로성 전원이 강림하였지만 루피, 조로, 키드, 로우, 샹크스 등이 이를 막아냈으며 콩이 목숨을 희생하며 이들을 지켜주었고 루피, 조로, 키드, 로우는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로 진격하며 세계 정부와의 최후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며칠간 전투를 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대가로 최종 페이지에 돌입했음에도 루피를 잡아내지 못했기에 오로성은 마리조아로 향하지 않고 잠시 알라바스타에 머뭅니다. 그렇기에 오로성이 없는 지금은 루피가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기 가장 적기인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무는 오로성이 루피를 놓쳤다는 소식을 입수한 이후 어쩌면 루피가 성지 마리조아로 올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의 정보기관에서는 루피, 조로, 키드, 로우가 탈취한 선박이 어인섬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했고 이는 곧바로 사이퍼폴의 대장적인 인물인 로브루치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곧바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성지 마리조아로 향했고 루치는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과 대면합니다. 그리고 루치는 갈링성 워낙 급한 사항이라 무대를 무릅쓰고 한사코 달려왔습니다. 현재 오로성들께서는 알라바스타에서 회복 중이십니다. 다만 밀짚모자를 필두로 한 초신성들이 무서운 속도로 어인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의 목적지는 성지 마리조아가 될지도 모르지요. 해군의 대부분의 인물들과 오로성께서 부상을 입은 지금 밀짚모자가 쳐들어온다면 세계정부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할 겁니다. 라고 말했고 갈링은 보고는 훌륭했다만 쓸데없는 걱정은 말게나 쥐새끼들이 몇 마리 온다고 해서 성지 마리조아가 무너질 일은 없다. 로브루치, 니 녀석은 혹여나 정말로 밀짚모자가 나타난다면 천룡인들을 곧바로 대피시키게나 라고 말했고 로브루치는 고개를 숙이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이 사실을 입수한 이후 곧바로 오로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세터는 밀짚모자 역시 전투를 이어가긴 힘들 터인데 설마 트라팔갈 로우의 능력이 무언가 변수를 만든 것인가. 하지만 그분께서 건지하니 걱정은 없다 라고 말했고 나스조르는 우선 그분께는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지 아직 니놈은 먼저 그분을 아련할 권한 따윈 없으니 라고 말했고 갈링은 알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그분을 도와 마리조아를 지키지요. 오로성들께서도 부디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한 뒤 황금 전보벌레를 내려놓습니다. 피터는 갈링에게 루피, 조로 등이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한 뒤 곧바로 이무에게 이무님 사안이 워낙 급한지라 무례를 무릅쓰고 보고드립니다. 현재 밀짚모자를 필두로 한 동맹군이 어인섬에 거의 도착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의 목적지는 성지 마리조아가 되겠지요 라고 말했고 이무는 역시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은 녀석인가. 무서울 정도의 결단력이군. 하지만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않는다면 나에겐 상대조차 될 수가 없다. 이번엔 그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겠군 이라고 말했고 마스는 그들이라면 신뢰할 수 있지요. 다만 이미 그들 중 한 명인 빙크스가 이곳에 있는 것은 아쉽군요 라고 말했고 이무는 그 녀석의 역할은 처음부터 니놈들을 보좌하는 것이었다. 어차피 이 사건도 예상안의 범위이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환상의 방 내부로 걸어 들어갔고 그곳에는 거대한 감옥과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감옥의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 안에는 꽤나 잘 꾸며진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의자에 누군가가 걸터 앉아 있었고 그 인물은 자네가 나를 찾아왔다는 것은 세계정부조차 감당하기 힘든 적이 나타났다는 건가? 설마 조이보이 녀석이 환생이라도 한 것인가? 라고 말했고 이무는 이 녀석과 나의 약속은 아직 유효하다. 이놈에게 거부할 권한 따윈 없다. 잊지 않았겠지. 20인의 창조주들 중 오로성을 제외한 모든 녀석을 숙청했음에도 이놈만큼은 살려둔 이유를 라고 말했고 이문의 인물의 정체가 공개되었고 그 인물은 공백의 100년 당시 이무와 함께 조이보이를 무너뜨리며 세계정부를 설립한 20인의 왕들 중 한 명이 멜마이어 퀘이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공백의 100년 당시 엘레페리아 왕국은 조이보이를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를 주도할 만큼 번영했던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무 오로성 등을 필두로 한 20인의 왕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 조이보이를 죽이고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하였고, 결국 이무를 필두로 한 20인의 왕들은 엘레페리아 왕국을 멸망시키고 조이보이 류마 등을 죽이는 데 성공하였고, 세계정부를 설립함과 동시에 성지 마리조아를 건설하며 네팔타리 가문을 제외한 모든 가문이 성지 마리조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독재를 지향하자는 의미로 허의 옥자를 만들며 그곳에 자신들의 무기를 꽂아놓습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이무는 오로성을 제외한 20인의 왕들은 조이보이를 죽이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었고, 이들을 모두 살려둔다면 자신 역시 반역의 대상이 될지 몰랐기에 오로성과 함께 천천히 이들을 숙청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멘마이어 왕국의 왕 멘마이어 퀘이사도 숙청하려 하였고, 피터, 마스, 나수주로는 힘을 합쳐 퀘이사를 쓰러뜨린 이후 이무가 퀘이사의 목에 칼을 꽂아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퀘이사는 무릎을 꿇으며 이봐, 분명 조이보이와 엘레페리아 왕국이 사라지면 우리가 진정한 신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기로 한 것이 아닌가 라고 말했고, 이무는 이 녀석들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다. 목적을 달성했다면 토사구팽 당하는 게 당연한 이치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이무, 조이보이가 남긴 말을 기억하는가? 뒤의 의지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며 언젠간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전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조이보이의 말이 정말로 실현된다면 니놈은 한 명이라도 강한 부하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나에게 불로불사를 약속해준다면 평생 니놈의 부하가 되어 니놈을 돕도록 하지 라고 말했고, 이무는 곰곰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 뒤 좋다, 한 명쯤은 살려두어도 괜찮겠지. 다만 니놈은 판기아성 가장 깊숙한 곳에 감금될 것이며 평생을 세계정부를 위해 살아야 한다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신의 계약을 사용하며 퀘이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무는 약속대로 소술소술 열매 능력자를 잡아들인 뒤 퀘이사에게 불로불사를 선물해 주었고, 퀘이사는 판기아성 환상의 방 내부의 감옥에 갇힌 채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며 이무의 감시를 받으며 철저히 숨겨진 전력으로 남습니다. 루피, 조로, 키드, 로우는 알라바스타에서 오로성 전원과 격돌하게 된 이후 콩의 도움을 받아 알라바스타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어인섬을 통하여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마침내 어인섬에 도달한 이후 니시시시, 어인섬은 오랜만인데 라고 말했고, 로우는 해군의 군함으로 잠수는 불가능하다. 코팅선이나 잠수함이 있지 않는 한 어인섬으로 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중얼거렸고, 키드는 그 순간 어이, 해군 녀석들의 군함이라 그런지 유사시를 대비하여 소형 잠수함을 구비해뒀군 이라고 말하며 작은 창고 하나를 가리켰고, 그곳에는 정말로 작은 잠수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잠수함이라면 내가 운전하지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보였고, 루피, 조로, 로우, 키드는 곧바로 소형 잠수함에 탑승하였고 빠른 속도로 잠수하며 어인섬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의아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분명 어인섬에 올 때마다 해왕류 아저씨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는데 라고 말했고, 조로는 분명 그 소리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들을 수 있었지. 로저, 모모노스케, 그리고 루피 너 라고 말했고, 루피는 이상하네, 설마 다른 곳으로 가버렸나 라고 말했고, 로우는 어쩌면 어인섬에 아무도 없을지 모르겠군. 검은 다리가 세계정부에 패한 것도 어인섬이 쑥대밭이 되지 않았을 리가 없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인섬의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건물들이 거의 다 무너져 내려 있었으며 곳곳에는 시체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조로는 이것이 진정 정의를 관철하는 세계정부가 벌인 짓이란 말인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루피, 조로, 키드, 로우가 어인섬에 도달한 이후 세계정부에서는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게 되었고, 근위병 한 명은 곧바로 이무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루피, 조로, 시라우시의 수배설을 펼쳐 보이며 역시 예상대로 어인섬에 나타났군. 이제 검은다리의 공개 처형을 발표해라. 장소는 전 해군 본부인 마린포드. 검은다리의 공개 처형을 발표한다면 저들은 성지 마리조아로의 진입을 포기하고 전 해군 본부인 마린포드로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전세계의 상대의 공개 처형 소식이 발표되었고, 갈링은 상디가 붙잡힌 판기아성으로 이동한 뒤 이제 이틀 뒤면 목숨을 잃게 되겠군. 평생 네 놈을 잊을 일은 없을 테다 라고 말했고, 상디는 에이스와 사보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를 미끼로 삼아 대어를 닦을 셈인가 라고 말했고, 갈링은 일망타진할 수 있다면 그러는 게 좋겠지. 하지만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밀지모자 루피, 그 외의 잡것들은 천천히 청소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디는 분노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나의 존재 자체가 루피에게 짐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상디의 공개 처형 소식을 듣게 되었고, 조로는
벌써 세 번째 정상결전인가? 그러면 마리조아가 아니라 마린포드로 향해야 하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조로를 막아서며 아니 마리조아로의 진격은 변하지 않아. 쌍디의 공개 처형이 3일 뒤라고 했다. 즉 아직까진 쌍디가 마리조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더는 세계정부에게 놀아나지 않겠어 라고 말했고 로우는 루피의 의견에 동조하며 나 역시 밀지모자의 의견이 맞다고 본다. 정상결전 제2의 정상결전 모두 얼핏 보면 해적의 승리나 다름없지만 결국 세계정부의 실체를 잡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에도 마린포드로 향한다면 어떤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라고 말했고 키드는 웃음을 지으며 크하하하 죽을 때가 되었나 보고 밀지모자 니놈이 비상한 작전을 떠올린 것을 보니 말이야. 하지만 니놈은 내가 죽이기로 결정했다. 세계정부 따위에게 양보하지 않아. 우선 세계정부를 무너뜨린 뒤 죽여주마. 그때까진 불가피하게 동맹을 유지하게 되겠군 이라고 말하며 루피를 해하는 척하며 루피를 위하겠다고 돌려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이시시시 그럼 가보자고 성지 마리조아로 라고 말합니다. 이무는 쌍디의 공개 처형을 발표한 이후 당연히 루피, 조로, 키드, 로우가 해군본부로 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쌍디의 공개 처형일은 3일 뒤였기에 이무는 오로성이 알라바스타에서 회복을 마친 뒤 3일 뒤 합류하며 해군과 함께 루피를 공격하며 이후 자신이 직접 나서 루피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무의 완전한 판단 미스였고 루피, 조로, 키드, 로우는 어인섬에서 성지 마리조아로 직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키드, 로우는 다시 잠수함을 타고 바다 위로 떠오르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레드라인을 타고 올라 성지 마리조아로 가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의 눈앞에 모비딕 여러 채가 있었고 에이스가 신흰 수염 해적단과 함께 루피를 만나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루피는 에이스 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에이스에게 뛰어가 안기나 에이스는 착잡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루피 검은 다리가 붙잡혔다는 소식은 들었다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미안하다 요이 검은 다리와 함께 어인섬에서 싸웠지만 결국 그를 희생하게 만들었다 요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망할 요리사라면 걱정 없다. 어디서 죽어버릴 녀석은 아니거든 이라고 말했고 로우는 신흰 수염 해적단 어인섬 근처에 있을 줄은 알았지만 이곳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하지만 감동의 제외는 나중에 하라고 밀지모자 세계정부가 쌍디 녀석을 해군본부로 호송하기 전에 마리조아에 도달하지 못하면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고개를 끄덕였고 에이스는 마리조아로 향할 예정인가? 당연히 마린포드로 가는 줄 알았건만 이라고 말했고 로우는 빠르게 신흰 수염 해적단에게 계획을 설명해줍니다. 에이스는 로우에게 상황 설명을 들은 이후 그렇군 확실히 그렇게 하는 편이 낫겠어. 저 녀석들의 허를 찌르는 작전이군. 헌데 루피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 믿을 수 없군 이라고 말했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이시시시 별거 아니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에이스, 키드, 로우 등은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려 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룸을 시전하여 레드라인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크기의 룸을 생성하였고 모비딕 한 채의 주요 전력을 모두 태운 뒤 모두가 한 번에 가려면 이 수밖에 없다. 한 번에 선박을 마리조아 까지 띄울 거다. 목숨이 아까운 녀석은 지금 내려라 라고 소리쳤고 마르코는 적어도 우리 신흰 수염 해적단에는 없다고 라고 말했고 루피와 조로는 대구조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순식간에 수수수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모비딕을 성지 마리조아까지 띄워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성지 마리조아의 상공에는 모비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철롱인들은 당황하며 뭐냐 이 성지 마리조아의 상공에 배가 나타났다이 설마 또 침입자냐이 해군은 대체 뭘 하는 거냐이 아카이누 녀석을 불러라 그 녀석은 사형이다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홍중에서 모비딕이 낙하했고 루피, 조로, 로우, 키드, 에이스, 위블, 야마토, 마르코를 포함한 침입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기어 피프스를 사용했고 니시시시 철룡인 녀석들 좋은 곳에 사는데 라고 말하였고 조로는 원래 쓰레기들이 높은 곳에 집착하는 법이지 이제 모두 추락할 일만 남았군 이라고 말합니다. 모비딕이 성지 마리조아의 상공에서 나타난 이후 순식간에 성지 마리조아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미 도플라밍고에게 학살당한 경험이 있는 철롱인들은 더는 성지 마리조아에 있다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서로 앞다투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추하군 타이는 벌레처럼 짓밟는 녀석들이 자신의 목숨이 걸리니 저리 추하게 도망치다니 라고 말했고 키드는 그야 당연한 게 아니겠나 원래 인간은 추악하기 그지없는 생물이니 말이야 라고 말한 뒤 키드는 댐드펑크를 사용하여 도망치는 철룡인 다수를 죽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의 기사단이 나타나 키드의 공격을 막아섰고 데이모스는 진공진공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키드의 공격을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안개안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천룡인들이 무사히 대피하도록 도왔고, 포보스는 감히 버러지들이 성지 마리주아를 침공하다니 일족을 멸하고 평생 그 죄를 묻도록 하지 라고 말한 뒤 용룡 열매 모델 티라노사우루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티라노사우루스로 변한 뒤 침입자들에게 달려옵니다. 하지만 루피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너 같은 녀석 상대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라고 말한 뒤 고무고무 던 총을 사용하여 포보스의 안면을 정확히 타격하였고, 포보스는 고작 한 방만에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이무 역시 루피 조로등이 마리주아에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무는 역시 뒤의 족들인가 예상대로만 움직이진 않는군.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퀘이사, 나의 은혜에 보답할 시간이다. 이번 전쟁만 끝난다면 니놈에게도 자유를 보장하지 라고 말했고, 감옥에 갇혀있던 퀘이사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900년 만인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이무, 나와 자네는 운명 공동체이네. 새로운 조이보이가 승리한다면 나 역시 죽게 될 테니 그러니 걱정 말게. 그놈들은 내가 책임지고 처리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어디론가 향합니다. 한편 퀘이사는 포역자를 바라보며 분명 그날 모두가 맹세했거늘 이무, 니놈이 혁명의 중심에 있었다곤 하지만 타왕들에게 너무한 처사가 아니었던가. 이번만큼은 니놈의 뜻대로 움직여줄 테지만 나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허욕자에 꽂힌 검 하나를 뽑아들었고, 오랜만이군 이 검을 쥐는 것도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침입자들을 막아서기 위해 나섭니다. 한편 갈링은 핑크스를 대신하여 쌍디를 감시하고 있었으나 성지 마리주아의 침입자가 나타나게 되었고, 갈링은 쌍디를 감시해야 할지 침입자를 저지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겐타이가 나타났고, 갈링은 겐타이 니놈이 움직일 줄이야. 오로성들보다도 엉덩이가 무거운 줄 알았건만 이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자신의 안대를 제대로 착용하며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것이지요. 갈링성, 저 녀석은 제가 감시하겠습니다. 당신은 침입자들을 막도록 하시지요 라고 말했고, 갈링은 말이 짧군. 세계정부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나나 니놈 역시 천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겐타이는 천룡인이 아니기에 자신에게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겐타이는 고웃음을 치며 어련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그분의 명령입니다. 갈링성 침입자들을 막으시지요 라고 말했고, 갈링은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분과 접촉할 수 있다는 건가? 그분은 내가 아닌 저자에게 검은 다리의 감시를 맡겼다. 전대 해적왕이기에 강하다곤 생각했다만 저토록 그분의 신임을 받다니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이오와 함께 곧바로 침입자들을 저지하기 위해 출격합니다. 이무는 퀘이사에게 침입자를 저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곧바로 파니아성 내부에 있는 봉인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겐타이로 불리는 인물이 있었고, 겐타이는 이무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침입자가 나타났다. 당장 갈링과 신의 기사단에게 침입자를 막으라고 명령해라. 그리고 니놈은 검은다리 상대를 감시해라. 분명 그곳으로 밀지모자 루피가 나타날 테지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군요. 저 녀석 역시 해적왕이라고 불리는 남자, 결코 방심해선 안 되겠군요 라고 말했고, 이무는 설마 그런 칭호에 목매는 것은 아니겠지. 이놈 역시 본명에 D가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모두 옛날 얘기일 뿐입니다. 저도 한때 해적왕으로 불리며 이 바다를 풍미했다만 세계정부의 앞에서 저는 벌레나 다름없음을 알게 되었지요. 후배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것이 선배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골디로저라는 녀석 역시 해적왕으로 불렸는데 그놈을 만나보지 못한 건 조금 아쉽군요. 하지만 밀지모자만큼은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돌아섰으나 이무는 아니 이놈은 밀지모자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해적왕이라는 칭호는 그저 시작점에 불과할 뿐 조이보이와 밀지모자는 고작 해적왕이라고 불렸다. 겐타이, 로저 그런 녀석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라고 생각하며 애시당초 겐타이가 루피를 잡아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겐타이가 루피의 체력을 빼며 자신이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백의 100년 이후 끊임없이 조이보이와 디에이지를 잇는 자들이 나타났고, 로저보다도 먼저 라프텔에 도달하는데 성공한 이가 나타납니다. 그 인물의 이름에도 역시나 D가 들어갔고, 그 인물은 검은 안대를 끼고 있었기에 세간에서는 겐타이라고 불렸습니다. 겐타이는 라프텔에 도달한 이후 되려 세계정부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좌절하였고, 겐타이는 조이보이조차 다다르지 못한 거대한 벽 앞에서 굴복하며 라프텔에 도달한 이후 곧바로 이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무는 라프텔에 도달했다면 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겠군.
그렇다면 결코 살려둘 수 없겠군 이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곧바로 무릎을 꿇으며 저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세계의 진실을 알게 된 시점, 이 세계 어디로 도망치더라도 세계정부의 추적을 벗어날 수 없겠지요. 세계정부에 충성하며 세계의 진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투항하였고, 나스조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일본님, 저자 역시 비해줘, 가까이 두어 좋을 게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변수는 사전에 차단하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좋다, 이놈을 살려주마 겐타이 라고 말한 뒤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인의 계약을 사용하며 겐타이가 세계의 진실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이후 겐타이의 목숨을 자신이 쥐고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별다른 저항 없이 이무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이무는 겐타이를 자신의 수하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무는 겐타이에게 수하는 한 명이면 족하다, 네 손으로 직접 니놈의 수하를 모두 죽여라, 세계의 진실을 안 이상 하늘 아래 살아있을 순 없다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자신만이 사는 것을 택하며 자신의 수하를 모두 숙청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감시 대상으로 지정되며 판기아성 내부에 감금되었고, 오로성은 이무에게 어째서 겐타이를 살려두었냐고 물었고, 이무는 단순히 이름에 D가 들어간다고 해서 아무런 위협이 되질 않는다, 자신의 동료를 죽여가며 목숨을 구걸하는 비열한 녀석이 조이보이의 뒤를 이을 리가 없지 않는가, 저 녀석 역시 시대를 호령한 강자이니 세계정부의 전력으로 쓰는 것은 나쁘지 아니하다 라고 말합니다. 홍이 알라바스타에서 루피를 지켜내기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며 오로성과 빙크스를 막아냈고, 결국 홍은 오로성과 빙크스에게 패배하며 사망합니다. 그리고 홍은 세계정부의 고위직임에도 세계정부를 배신한 배신자가 되었고, 세계정부에서는 콩을 이등병으로 강등시킨 뒤 불명예 전역을 시켜버렸고, 콩의 장례식조차 열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콩의 시체도 부식되어 사라졌고, 콩은 초라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콩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전사 루피를 살려냈기에 죽음의 순간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편 콩의 소식이 거푸와 생고쿠에게도 전해졌고, 거푸와 생고쿠는 한때 콩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콩의 마지막 모습은 거푸와 생고쿠가 존경했던 콩의 모습이었기에 거푸와 생고쿠는 해군본부 내 작은 서사에서 콩의 장례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거푸는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허무하게 갈 거면서 수십 년이나 세계정부의 개노릇을 한 거요, 제자조차 속이다니 정말 지독한 양반이군 이라고 말한 뒤 초를 꽂아주었고, 생고쿠는 의외로군, 정말로 타락한 양반인 줄 알았는데 내면에는 또 다른 뜻을 감추고 있었다니, 거푸 충격이 크겠지, 콩씨는 자네의 스승이었으니 라고 말한 뒤 초를 꽂아준 뒤 자리를 비켜주었고, 거푸는 콩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콩과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거푸는 해군에 입대한 이후 콩과 만나게 되었고, 콩은 거푸를 마음에 들어하며 어이 신입 덩어리, 기기가 마음에 드는군, 어째 동료의 느낌이다 라고 말했고, 거푸는 당신과 나는 오늘 처음 만나지 않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콩은 대장이 되었고, 거푸도 빠르게 진급하여 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콩과 거푸는 주먹을 주고받으며 훈련을 하고 있었고, 콩은 거푸에게 갤럭시 임팩트를 전수해줍니다. 하지만 이후 콩은 원수에 올라서며 점점 정의를 추구하긴커녕 타락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거푸는 천룡인의 개가 되어버린 콩에게 실망하며 콩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시작하였으며, 자신 역시 콩처럼 되고 싶진 않았기에 꾸준히 진급을 거부하며 중장에서 승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푸의 짧은 회상이 끝났고, 거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푸는 당신이 기다리는 세상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선택만큼은 후회가 없었다면 그래 그걸로 된 것 아니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돌중장이 나타나 거푸 중장 생고쿠씨 밀짚모자 루피가 마리조아에 나타났답니다 라고 말했고, 생고쿠는 당황하며 뭐 검은다리의 공개 처형은 해군본부라고 발표했는데 설마 밀짚모자 녀석이 허를 찌른 건가 라고 말했고, 거푸는 루피가 마리조아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으며 조금은 난처해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루피, 조로, 에이스, 키드, 로우 등이 마리조아에 침공한 이후 로우는 밀짚모자 너는 곧바로 판게아 성으로 향해라, 아마 그곳에 그 남자가 있겠지, 그 녀석만 잡으면 이 전쟁은 끝이 난다, 오래 끌어서 우리에게 좋을 것이 없다, 아마 마리조아 침공 소식을 들은 해군 세계정부의 군대가 일제히 이곳을 향하여 집합 중일 것이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조로 쌍디는 네가 구해줘, 그리고 모두들 절대 지지마 라고 말한 뒤 판게아 성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마리조아에 주둔 중이던 노예 사이버폴
해군 등이 루피, 조로, 에이스 등의 협공을 막아낼 리가 없었고 루피는 빠른 속도로 판기아성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갈린과 이오가 나타났고 갈린과 이오는 루피를 막아서려 합니다. 그러나 루피는 순식간에 공중으로 도약하여 갈린과 이오를 벗겨낸 뒤 너희들하고 시간 낭비할 시간 따윈 없다고 라고 소리쳤고 갈린은 성지에 벌레가 들어가는 걸 지켜볼 순 없지. 이오, 저 녀석을 철저히 마크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가 날아와 갈링의 검을 쳐내는데 성공했고 갈링은 상공에서 균형을 잃으며 땅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웃음을 지으며 이놈 상대는 나라고 늙은 검사 라고 말했고 이오는 뒤늦게 루피를 추적하려 하나 에이스가 불주먹을 사용하여 이오를 막아섰고 이후 마르코와 비스타가 이오를 동시에 공격하며 이오를 땅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대장전을 방해할 수는 없다고 요이 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조로, 에이스, 마르코, 비스타의 도움을 받아 갈린과 이오의 추적을 따돌리는데 성공했고 판기아성 입구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판기아성을 지키는 근위병과 사이퍼볼 요원들이 나타나 루피에게 총을 겨누며 밀짚모자, 네 녀석이 고무인간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이 총엔 해루속으로 된 총알을 탑재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정색하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우상 샹크스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며 총은 위험용 장난감 따위가 아니야. 총을 뽑아들었다면 목숨을 걸어라 라고 말한 뒤 배양석 패기를 발현하였고 루피의 배양석 패기는 전성기 시절 조이보이에 필적했기에 근위병과 사이퍼볼 요원들이 모조리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무는 판기아성 내부에서 루피의 배양석 패기를 느끼며 자신을 가장 위협했던 적인 조이보이를 떠올렸고 이무는 고통스러운 듯한 모습을 보이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루피의 수배서에 칼을 꽂으며 조이보이 밀짚모자 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겐타이는 판기아성 내부에서 루피의 배양석 패기를 느끼며 왔는가 밀짚모자 루피, 가히 경악스러운 배양석 패기야. 내가 언더독이 되는 건 400년 만에 처음인가 라고 생각하며 루피를 대면하기도 전에 자신이 루피보다 약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긴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배양석 패기로 자신을 막아서는 근위병과 사이퍼볼 요원을 모조리 쓰러뜨렸기에 유유히 판기아성 내부로 들어왔고 루피는 마침내 성지 마리조아에서도 가장 상층부에 위치하는 판기아성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해군은 본래 쌍디의 공개 처형이 마린포드에서 자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정상결전 제2의 정상결전에서 그랬듯이 마린포드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루피, 에이스, 조로, 키드, 로우 등이 성지 마리조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을 입수하게 되었고 아카이누는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밀짚모자가 성지 마리조아에서 나타났다. 이래서 마린포드에서 대기하는 게 무용지물이 되겠군 이라고 말했고 게르니카는 아카이누 원수 당신 말이 맞소. 지금 당장 해군을 이끌고 성지 마리조아로 오시오. 밀짚모자만 잡는다면 이 전쟁은 끝이 나오 라고 전달하였고 아카이누는 해군들을 이끌고 곧바로 마리조아로 떠나려 합니다. 그리고 기자로는 봉급은 그대로인데 너무 부려먹구먼. 벌써 몇 번째 대규모 전투인지 모르겠군 이라고 말하고 후지토라는 어째 찝찝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제2의 정상결전 이후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빨리 세계정부와 해적의 전쟁이 끝나야 할 텐데 라고 말하고 로쿠규는 라하하하 원래 청소를 하다보면 벌레 몇 마리는 죽는 법이오. 이 전쟁만 끝나면 세계정부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주먹을 불끈지며 밀짚모자, 빨간머리, 드래곤 모조리 죽여주마. 악의 구심종과 같은 녀석들 이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드래곤은 알라바스타에서 오로성과 루피, 조루 등이 격돌한 이후 당연히 루피가 시간을 가지고 세계정부와 추가적인 대결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루피의 무모함은 드래곤조차 예상할 수 없었기에 드래곤은 전열을 가다듬으며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의 예상과는 다르게 루피는 알라바스타 교전 이후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로 진격하였고 드래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난처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루피 너무 급한 것이 아닌가. 오로성과의 전투 이후 몸이 성하지 못할 터인데 앞만 보고 달리다가 쓰러질까봐 걱정이군.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다. 나 역시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겠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사보에게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사보 너는 레드라인 근처에서 대기해라. 분명 해군이 지원을 나설 터이다. 만약 후방이 뚫리게 된다면 루피와 동료들은 전멸할지 몰라. 최악의 상황의 경우 루피가 도주할 도주로는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루피가 성지 마리조아를 침공하였기에 당연히 쌍디를 공개 처형하려고 대기 중이던 해군이 성지 마리조아로 향할 것이며 루피가 고립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사보와 혁명군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목숨을 걸고라도 막겠어 드래곤씨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미소를 지으며
그래 너라면 신뢰할 수 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성지 마리주아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사부는 누군가에게 연락하였고 상황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 격렬한 전투를 치렀을 텐데 또다시 지원을 요청하게 되어 염치가 없군요 라고 말했고, 사부의 통신을 받은 인물은 신시대가 올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 다한다 해도 후회 따윈 없소 라고 말하며 사부와 접촉하여 함께 해군을 막아서려 합니다. 사부가 통신을 건 인물은 샹크스였고, 빨간머리 적단은 알라바스타에서 빠져나간 이후 근처의 섬으로 이동하여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간머리 적단은 알라바스타에서 빙크스와 맞붙으며 출혈이 상당했고, 샹크스 역시 콩, 워큐리, 빙크스 등을 연속으로 상대하며 몸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터라 곧바로 전쟁에 투입되기엔 부담이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며 당신들의 활약상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시가 급한 상황. 루피가 성지 마리주아로 향하자마자 마린포드에서 검은다리 쌍디의 공개 처형식을 준비하던 해군들이 일제히 성지 마리주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 1에서 2일 후면 레드라인에 도착하겠죠. 저희 혁명군이 우선 하루 정도는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은 하루 휴식 후 이틀차에 합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냉정하게 혁명군만으로는 해군을 막을 수 없소. 드래곤이 있다면 홀드하는 것은 가능하겠다만 이라고 말했고, 사보는 드래곤씨는 성지 마리주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베가펑크가 남긴 과학병기와 가장 높은 위권을 가진 보니가 저희 쪽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드래곤조차 없다면 아카이누와 3대장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오. 반나절 정도 치료를 하고 레드라인으로 향하면서 치료를 마무리하며 최대한 빠르게 그쪽으로 합류하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샹크스, 우리 애들 전부 전투불능 상태라고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착잡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하지만 그건 혁명군도 마찬가지일 걸세. 세계정부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고 루피도 마찬가지겠지. 끊임없이 격전이 이어지고 있으니 이번 전쟁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루피가 세계정부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 녀석을 잡아낸다면 비로소 길고 길었던 전쟁은 종언을 맞이할 테지 라고 말하였고, 빨간머리 해적단은 또다시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빠르게 몸을 회복하며 레드라인으로 향할 준비를 마칩니다. 알라바스타에서 루피를 잡기 위하여 오로성 전원이 강림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로, 키드, 로우, 샹크스 등의 난입과 공의 배신으로 인하여 결국 오로성은 루피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며칠간 전투불능 상태가 된다는 리스크를 감안하며 자신들의 최종 페이지를 드러냈고, 결국 전쟁이 끝난 이후 오로성 전원은 며칠간 전투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오로성 전원은 알라바스타에 머무르며 몸을 회복하고 있었고, 빙크스는 오로성을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빙크스와 오로성은 루피가 성지 마리주아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입수했고, 이무는 맨마이어 퀘이사와 겐타이를 소집하여 오로성의 미복기로 인한 공백을 채우며 침입자들을 방어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오로성에게 통신을 걸었고, 오로성 전원은 기압이 잔뜩 들어간 듯한 모습을 보였고, 세터는 송구하옵니다. 정말로 밀짚모자가 성지 마리주아에 나타났군요 라고 말했고, 나스조르는 저희도 몸을 회복하는 즉시 성지 마리주아로 향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아니 그럴 필요는 없다. 어차피 내가 있는 한 밀짚모자는 세계정부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하지만 그 녀석이 도주할지는 모르는 일이지. 계속하여 그 녀석을 놓치다 보면 결국 무너지는 쪽은 우리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번엔 반드시 밀짚모자 루피를 잡아야 한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허면 저희가 어떻게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이무는 우선 빙크스는 곧바로 복귀하도록 하고, 워큐리 너는 몸을 회복한 뒤 성지 마리주아로 복귀해라. 피터와 나스조로는 근처에서 대기하다 배잔병들을 쫓아 확실히 마무리하도록 해라. 세턴 이 녀석은 어인섬 근처에서 대기하다 성지 마리주아 레드라인에서 도주하는 데 성공한 쥐새끼들을 모조리 죽이도록 해라 라고 명령하였고, 오로성 전하는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무님의 명령대로 라고 말합니다. 피터는 이무와의 통신을 끝낸 이후 곧바로 빙크스를 호출하였고, 빙크스는 고개를 숙이며 부르셨습니까 피터성 이라고 말했고, 피터는 그분의 명령이다. 이놈은 곧바로 성지 마리주아로 복귀해라 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오로성들께서는 괜찮겠습니까? 전투불능 상태가 되셨는데 혹여나 암살자들이 나타난다면 이라고 말하며 혹여나 생길 변수에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피터는 사이퍼폴이 경비 중이니 상관없다. 이들을 뚫고 우리를 죽일 만한 이를테면 사왕이나 혁명군과 같은 세력은 모두 전투를 준비 중이니 이곳까지 올 만한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혁명군과 빨간머리 적단은 레드라인으로 향하였고, 신인수염의 적단 밀짚모자 일당은 성지 마리주아로 향한 상태이며, 크로스길드와 나머지 잔당은 오로성이 알라바스타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에 현 시점
오로성을 암살하기 위해 나타날 만한 세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성이 차마 떠올리지 못한 세력이 딱 하나 있었고 그 세력은 다름 아닌 검은 수염의 적단이었는데요. 티치는 제2의 정상결전에서 탈출한 뒤 곧바로 어두우로가나 섬으로 향하였고 이후 샹크스가 변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티치를 응징하려 하였으나 아오키지가 이를 막아서며 결국 샹크스는 티치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세계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임펠다운에 붙잡히지 않은 자신의 동료를 찾아 나섰고 티치는 시류, 라피트, 카타리나 데본, 지저스 바제스와 합류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동료들은 모조리 임펠다운에 붙잡혔고 티치는 완전체의 적단을 구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의 적단은 어느 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티치는 젠장 밀짚모자에게 패배한 뒤 되는 일이 없군. 내가 임펠다운에 수감된 사이 그놈은 해적왕, 세계정부는 오로성이 직접 움직이고 있고 베가펑크는 세계정부의 왕에 대해 폭로하질 않나. 정말이지 혼란스러워서 따라갈 수가 없구만 이라고 소리쳤고 아오키지는 아서라 죽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하지만 정말로 존재했다니 놀랍군. 오로성들보다 상위의 존재가 있었다니 라고 말했고 티치는 뭐냐 해군대장이었던 너도 몰랐던 거냐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술을 들이마시며 뭐 사카즈키는 어느정도 눈치챈 것 같았다만 나와 보르살리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지. 그건 그렇고 이제 어떻게 움직일 셈이지. 설마 이게 네 끝은 아니겠지 티치 라고 말하고 티치는 제하하하 나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포기하지 않아.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는 법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티치는 아직 자신의 움직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 뒤 얼마 전 알라바스타에서 오로성과 밀짚모자가 격돌했고 밀짚모자는 곧바로 성지 마리저하로 향했으나 오로성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맞지 라피트 이라고 물고 라피트는 호호호 그렇습니다. 제독 해군의 전보벌레를 해킹한 결과 여전히 오로성이 알라바스타에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라고 말했고 티치는 웃음을 터뜨리며 제하하하 그렇다는 건 오로성이 모종의 이유로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다. 우린 오로성을 납치한다. 하지만 그 괴물 같은 녀석들을 동시에 상대할 순 없지. 분명 세계정부는 밀짚모자와 연합군을 견제하기 위하여 오로성을 그룹별로 나누어 각 구역을 사수시키며 밀짚모자와 연합군의 퇴로를 막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 오로성 중 누군가는 어인섬 레드라인으로 향하게 될 테지. 그중 홀로 움직이는 오로성이 있다면 그 오로성을 납치해버리면 된다 라고 말하며 비상한 지능을 보이며 세계정부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읽어냅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오로성을 납치하여 뭘 할 거지 라고 물었고 티치는 꽤나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확실하진 않지만 오로성은 악마 열매로 획득한 힘과 그들이 가진 원천을 알 수 없는 힘이 존재한다. 즉 나처럼 두 개의 능력을 가진 셈이지. 어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흡수한 것처럼 그들이 가진 원천을 알 수 없는 힘을 흡수한다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을 테지 라고 말하고 아오키지는 오로성들을 떠올리며 분명 그들은 두 개의 능력을 가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티치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 죽음 따윈 두려워한다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일이지. 두 개의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그 누가 예상했는가. 이번에도 나는 내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라고 말하며 자신의 계획에 확신을 가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오로성은 워큐리를 예로 들자면 악마 열매 능력으로 터득한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이라는 힘을 가졌으며 자신의 고유한 능력인 봉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티치의 예상이 적중하였으며 이론상 티치는 악마 열매 능력이 아닌 워큐리의 고유의 능력인 봉의라는 힘을 흡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티치는 어인섬으로 오게 될 오로성을 처치하기로 마음먹은 이후 제2의 정상결전에서 본 그들의 힘은 실로 대단했다. 어쩌면 검은 수염의 적단 전원이 덤벼도 오로성 한 명을 잡아내지 못할지도 모르지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달리 계획이 없잖냐 라고 물었고 티치는 제하하하 새로운 동료를 맞이하러 가자고. 분명 그 녀석이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로저의 라이벌이라고 불렸던 금사자 시키 라고 소리쳤고 시키를 자신의 동료로 영입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그 녀석은 임펠다운에서 탈옥한 뒤 자취를 감추었다. 해군도 놈을 추적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지. 스트롱월드라고 불리는 공중에 떠있는 섬에 살고 있다는 정보는 있다만 스트롱월드의 소재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현실적으로 시키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쿠잔 이 신문을 봐라. 해군 G2 지부가 최근 누군가에 의해 괴멸되었다고 하더군. G2 지부의 사진들을 자세히 보면 누군가가 G2 지부의 건물들을 통째로
통째로 던진 듯한 흔적이 있다. 정체를 감춘 채 해군 지부 하나를 괴멸시킬 만한 무력과 건물을 통째로 들어올리는 능력. 나는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녀석은 전 세계에 몇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행방이 묘연했던 놈은 금사자 시키 뿐이지. 그래, 세계가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금사자 시키 역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거다. 그놈의 목표는 세계의 왕이 되는 것. 하지만 로저에게 패하며 꿈이 좌절되었지. 그놈의 꿈을 이뤄주겠다고 딜을 한다면 분명 상상치 못한 빅딜이 성사될 거다 라고 말하였고, 아오키즈는 해군대장인 자신도 티치의 선원이 되었는데 해적 출신의 시키가 그러지 못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며 멋쩍은 듯한 웃음을 지으며, 정말 G2를 괴멸시킨 남자가 금사자 시키가 맞다면 스트롱월드는 G2 근처 상공에 있겠군 라고 말하였고, 검은 수염 해적단은 곧바로 시키를 만나기 위하여 해군 G2 지부 근처로 향합니다. 루피는 조로, 에이스 등의 엄호를 받으며 신의 기사단의 경비를 뚫어내는데 성공하였고, 단번에 판기아성 내부로 진입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판기아성 내부를 둘러보며 얼마 전 엘레페리아 왕국의 성 내부를 떠올리며, 뭐야, 라프텔이라고 불렸던 해저 도시 속의 성과 비슷하게 생겼잖아 라고 말하며 판기아성 내부가 엘레페리아 왕국의 성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문은 공백의 100년 이전 엘레페리아 왕국과 조이보이의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판기아성을 건축할 때 엘레페리아 왕국의 성과 인테리어를 유사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루피가 판기아성 내부로 진입한 이후 경비병 여럿이 루피를 둘러쌌고, 밀짚모자, 더 이상의 진입은 허락하지 않겠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곳, 해적 따위가 들어올 곳이 아니다 라고 소리치며 루피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폐양색 패기만으로 경비병 전원을 기절시켜버리는데 성공한 뒤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겐타이가 나타났고, 겐타이는 루피를 막아서며, 역시 해적왕이라고 불리는 남자인가. 판기아성의 경비병들은 사이버폴 요원 중에서도 유능한 자들인데 폐양색 패기만으로 이들을 기절시키다니 세계의 끝에 온 걸 환영한다, 밀짚모자 루피 라고 말했고, 루피는 너는 기절하지 않았군. 제법 강한 녀석인 것 같은데 너 나랑 싸울 거냐 라고 말하고, 겐타이는 싸우고 싶진 않다만 그러면 그분을 볼 면목이 없어서 말이야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손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루피의 복부를 공격하였고, 루피는 본능적으로 겐타이의 공격을 막아냈으나 겐타이는 애시당초 루피를 제압할 목적이 아니 밀어낼 목적으로 공격한 것이었기에 루피와 겐타이는 사교의 광장으로 함께 굴러떨어집니다. 루피는 겐타이의 일격을 허용한 이후 겐타이가 상당한 강자라는 것을 떠올리며 머리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꽤나 강한 녀석이잖아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세 번째 해적왕답구나. 나름 전력을 다한 펀치였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니 라고 말했고, 루피는 뭐 세 번째 해적왕,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해적왕은 나랑 로저밖에 없었다고 해적왕이라고 불리고 싶은 거냐 라고 물었고, 겐타이는 웃음을 지으며 조이보이가 최초의 해적이라고 불린 이후 무려 900년간 무수히 많은 해적들이 바다로 나아가 데비보 원피스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건 사투를 이어갔지. 그런데 800년간이나 나타나지 않았던 해적왕이 근 100년 사이 2명이나 나타났다는 건 이상하지 않나. 로저 이전에도 분명 해적왕은 있었다. 록스디 지백이라는 사내 역시 해적왕에 가장 근접했었지. 나 역시 원피스를 찾아내며 해적왕이 되었지만 나와 로저는 아쉽게도 조이보이가 기다리던 남자가 아니었고, 로저는 자신의 목숨을 방아쇠 삼아 대적 시대를 열었지. 하지만 나는 살아남기를 택하였고 결국 내 손으로 동료들을 모조리 죽인 뒤 세계 정부의 하수인이 되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니놈이 로저 이전에 해적왕이건 뭐건 신경 안 써. 하지만 적어도 해적이라고 칭하는 녀석이 어떻게 동료를 죽였다는 말을 당당히 하지 라고 말하고, 겐타이는 니놈의 경지는 감히 내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에 올랐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마인드는 애새끼를 벗어나지 못했군. 짐이 되는 동료는 동료가 아니라 쓰레기다. 그 녀석들과 함께 했다면 나 역시 로저처럼 개죽음을 당했겠지 라고 말하였고, 루피는 곧바로 기어 피버스를 사용하며 해적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고 라고 말했고, 겐타이 역시 전투대세를 갖추며 역시 위압적인 기세야, 진정한 해적왕 이라고 말하였고, 겐타이의 눈은 왜인지 모르게 슬퍼 보였고, 겐타이는 자신이 엄두조차 내지 못한 일을 해낸 루피에게 경외심을 느낀 듯한 모습을 보이며 루피를 진정한 해적왕이라고 지칭합니다.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나스조로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한 뒤 곧바로 로빈과 함께 알라바스타로 향했고, 그곳에서 루피와 함께 오로성과 격돌합니다. 그리고 이후 곧바로 루피, 키드, 로우, 에이스 등과 함께 성지 마리조아로 침공하였고, 신의 기사단이 출격하여 조로를 포함한 진입자들을 막아섭니다. 로우는 성가신 녀석들이 나타났구만. 밀짚모자는 다행히도 판기아성에 도달한 것 같지만 첩첩산중이로군 이라고 말했고, 키드는
롤루노아 녀석이 총사령관이랑 격돌 중이니 우린 나머지 신의 기사단을 처리하자고 라고 말합니다. 한편 조로는 갈링과 충돌하였고 조로는 고작 한 명 따위로는 성이 안 차는군. 조승달 영감 지원을 요청하는 게 어때? 라고 말하며 갈링을 도발하였고 갈링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로군. 그래 나 혼자 니놈을 막아서긴 벅차겠지. 하지만 말이 좋아해도 주둔 중인 병력에는 한계가 있다. 어쩔 수 없나. 세계 제일의 검으로 홀로 막아서야 하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한편 이오는 갈링을 지원하려 했으나 에이스에게 가로막혔고 이오는 난처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갈링성일지라도 홀로 롤루노와 조로를 막아설 순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빨리 갈링을 지원 가려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이오를 막아서며 도망치는 거냐? 이놈 상대는 나라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칼리스토가 나타났고 칼리스토는 이오 부사령관님 갈링성을 지원하러 가시지요. 제가 불주먹을 막아서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오는 그래 니놈의 능력이라면 불주먹을 막아설 수는 있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해군의 지원이 온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갈링과 조로를 향해 날아갔고 이오는 갈링과 검을 맞대고 있는 조로의 복부에 펀치를 적중시켰고 조로는 차마 이오의 기습을 눈치채지 못했기에 정타를 허용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갈링은 불주먹은 어찌 되었지? 라고 물었고 이오는 칼리스토가 맡아 상대 중입니다. 환생환생 열매의 능력을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막아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상대는 세계 제일의 검호 롤루노와 조로다. 우리 둘이 상대하더라도 패배할 확률이 높다. 잠깐의 방심은 곧 패배로 직결된다. 집중하도록 이라고 말했고 이오는 어인섬에서 쌍디와 격돌한 것을 떠올리며 검은 다리조차 갈링성과 나의 협공을 무난하게 막아냈다. 그보다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롤루노와 조로라면 어쩌면 신의 기사단의 최후의 날이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조로가 전장에 복귀하였고 조로는 2대1인가 뭐 상관없지. 말대가리 영감보다 약한 놈 둘쯤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검 세 자루를 모두 뽑아들며 본격적인 전투를 준비합니다. 드래곤은 루피, 조로, 에이스 등이 성지마리조아에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뒤 반나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성지마리조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성지마리조아에서 드래곤이 모습을 드러내자 사이퍼폴 요원들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혁명군 수장 드래곤이다. 설마 이 사건의 배후에 혁명군이 있었던 건가? 성지 마리조아까지 거리가 꽤 될 텐데 어떻게 벌써 모습을 드러낸 거냐? 라고 소리쳤고 드래곤은 웃음을 지으며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바람을 타고 이동한다면 반나절이면 충분하지 라고 말하며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이동 속도를 극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오는 드래곤을 바라보며 갈링성 드래곤마저 나타났습니다. 이거 원 해적왕의 세계 제일의 거무에 사상 초유의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갈링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세계 정부에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즐비하다. 아마 나의 아들 빙크스와 마찬가지로 숨겨진 전력들이 마리조아에 주둔 중일 테지. 그들이 나서게 되면 드래곤이 온다 하더라도 바뀌는 건 없을 테지. 라고 말하며 세계 정부에는 미지의 전력들이 있기에 드래곤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류 호랑이 사냥을 사용하여 갈링과 이오를 동시에 공격하며 눈앞의 상대에 집중하라고. 패배한 뒤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으니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사부는 드래곤이 성지 마리조아로 향한 이후 곧바로 혁명군을 이끌고 레드라인으로 향하며 해군이 세계 정부를 지원하려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나 흐른 뒤 사부와 혁명군은 레드라인에 도착했고 아직 레드라인에는 아무도 도착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부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레드라인을 바라보며 얼마 후면 이곳은 격전지가 되겠지. 그래도 다행이군.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어서 매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어. 혁명군 전원 대형을 구성하고 해군을 막을 준비를 하라 라고 소리쳤고 혁명군은 잘 훈련된 정예답게 빠르게 자리를 잡으며 해군을 막아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멀리서 해군군함 몇 척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완쿠버는 해군들이 나타났다블. 선봉에는 해군원수 아카이누가 뱃머리에 서있다블 이라고 소리쳤고 사보는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해군원수가 직접 움직였다는 건가? 그렇다면 3대장도 모두 출격했겠지. 객관적으로 우리의 병력이 열세하다. 하지만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위축된다면 혁명군의 사기가 바닥날 테지 라고 생각한 뒤 혁명군 전원 자긍심을 가져라. 그대들은 모두 목숨을 걸고 세계를 변화시키려 하는 혁명가들. 이곳에서 우리의 혁명이 실패할 리 없다. 죽게 될지언정 세계를 바꾼다면 후회 따윈 없을 거다 라고 소리치며 혁명군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고 벨로베티가 격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사보를 필두한 혁명군은 해군으로부터 레드라인을 방어할 준비를 마칩니다.
아카이누는 쌍디의 공개 처형을 위하여 해군병력 대다수를 해군본부에 집결시켰으나 루피가 허를 찌르며 쌍디가 해군본부로 호송되기 이전 성지 마리주아로 향하게 되었고, 아카이누는 급하게 해군들을 이끌고 성지 마리주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성지 마리주아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레드라인을 거쳐야 하기에 해군들은 약 100척의 군함을 이끌고 레드라인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레드라인에는 먼저 도착한 혁명군이 주둔 중이었고, 아카이누는 혁명군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성가신 녀석들이 방해로군, 에그헤드에서 본진을 잃었기에 당분간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기자로는 혁명군은 한 톨의 희망만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녀석이니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쿠기는 웃음을 지으며 라하하하 뭐가 문제요, 고작 혁명군 따위가 해군을 막아설 리가 없지 않소. 게다가 드래곤도 보이질 않는 걸로 봐서 저들은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어 보이구만 이라고 소리쳤고, 후지토라는 속전속결로 끝내야 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레드라인 근처의 섬들이 피해를 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뱃머리에 올라서며 해군 전원 혁명군을 박살내고 성지 마리주아로 향하여 침입자들을 몰살한다. 이번 전쟁이야말로 기나긴 악연의 종착역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뒤 대분화를 사용하여 혁명군을 향하여 무수히 많은 마그마 덩어리들을 날려버리며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을 알립니다. 조로와 갈링 2호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이후 조로는 자신의 검 엠마, 화도일문자, 도신류 모두의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동시에 휘감은 뒤 빠른 속도로 갈링에게 접근하여 삼도르 흑의 소용돌이 참격을 사용하여 갈링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갈링 역시 순순히 당해주진 않았고, 갈링은 크레센트 소드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월야찬 무국 신화를 사용하여 거대한 달의 형상을 띤 참격을 폐양색 패기와 함께 방출하며 조로의 삼도르 흑의 소용돌이 참격을 막아서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곧바로 후속 동작을 이어가며 이 정도는 막아선다는 건가, 역시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답군 이라고 말한 뒤 일합참살 천지합의를 사용하였고, 조로의 기운이 하늘과 땅을 뒤덮으며 가공할 위력을 선보이며 순식간에 갈링을 베어버렸고, 갈링은 하나먹만의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로의 도신류가 순간적으로 복주할 뻔하였으나 조로는 나스조로를 쓰러뜨리며 도신류를 완벽하게 길들이는 데 성공하였기에 조로는 도신류의 기운을 역이용하여 곧바로 이오에게 접근한 뒤 일합참살 도깨비 사냥을 사용하여 이오의 복부를 찔러버리려 하였고, 이오는 자신의 양주먹의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우선 조로의 공격을 방어한 뒤 역습에 나서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의 공격이 워낙 강력했기에 이오는 단 한 합조차 방어해내지 못하며 조로의 공격을 맞고 전신에 베어지며 그대로 땅에 처박혀버렸고, 그 여파로 인하여 성지 마리주아의 건물 수치가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갈링은 부서진 안경을 치켜올리며 정말 무시무시한 힘이군, 저것이 세계 제1의 거무의 실력인가, 아니 저자 정도라면 역대 최강의 거무라고 부를만 하겠군 이라고 말하며 비록 조로가 적이지만 조로의 실력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갈링과 이오는 조로에게 공격을 허용한 이후 고작 하나만의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이오는 본능적으로 자신과 갈링은 조로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오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갈링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군. 사생결단의 각오로 저 남자를 상대해라. 저 남자가 성지 마리주아로 향하여 밀짚모자와 합류한다면 세계정부는 최후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세계정부가 몰락한다면 신의 기사단도 존재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였고, 이오 역시 마음을 다잡으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군요. 갈링성, 죽음을 불사한 의지라면 이변을 일으킬지도 라고 중얼거리니 곧바로 조로를 향해 날아갔고, 이오는 광패 충돌 정권 지르기를 사용하여 조로의 안면에 펀치를 날려버리려 하였으나 조로는 엠마와 도신류를 지켜들며 이오의 공격을 방어해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갈링이 나타났고, 갈링은 조로가 이오를 막아서는 사이 이오가 휘말리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오직 조로를 공격하는 데만 사활을 걸며 폐양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하는 기술인 패왕천하월식을 사용하여 조로와 이오를 동시에 베어버렸고, 조로는 엠마와 도신류를 내려놓으며 공격을 방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오가 곧바로 조로의 양팔을 붙잡았고, 조로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동료의 죽음, 자신의 목숨까지 불사하지 않겠다는 거냐 라고 물었고, 이오는 신의 기사단은 그분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 주인을 지키다 부서진다면 영광이다 라고 소리쳤고, 갈링의 패왕천하월식이 이오와 조로에게 동시에 적중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오는 치명상을 입었으나 정신을 잃진 않았고, 조로는 이오에 의하여 양손이 묶여있던 터라 무장색 패기로 전신을 보호하였음에도 하복부에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며 이 상처는 영원히 남게 될지도 모르겠군. 죽음을 불사하는 사생결단의 각오라. 허면 나도 검사로서 전력으로 상대해주는 게 예우겠지 라고 말하고 조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갈링과 이오는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쓰러뜨리진 못할지언정 거성의 결함 정도는 내어주마 라고 말합니다. 조로는 갈린과 이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갈린과 이오 역시 쉽사리 포기하지 않았고 조로는 검사로서 예우를 갖추며 전력을 다하여 자신에게 도전하는 도전자들을 상대해주려 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조로의 폐양색 패기는 매우 강력했기에 한창 교전을 벌이던 사이버폴 특수 교전부대 요원들마저 모두 기절해버렸고 사이버폴 특수 교전부대 대장 체인스맨은 사이버폴 특수 교전부대는 전원 혹독한 훈련을 통해 정신력을 극대화하였기에 오로성들의 패기조차 버텨내는데 저 사내의 패기가 얼마나 강하길래 라고 말했고 갈링과 이오조차 조로의 폐양색 패기에 위축되었고 갈링은 이 정도 위력은 겪어본 적조차 없다 라고 생각하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갈린과 이오에게 접근하며 일합참살 지옥 잠수를 사용하였고 조로의 뒤에는 거대한 사신과 검은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대한 사신은 조로가 참격을 휘두르는 타이밍에 맞춰 거대한 낫을 휘둘렀고 조로의 주변의 모든 것이 참혹하게 베어집니다. 하지만 이오는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하며 조로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하였고 갈링은 곧바로 크레센트 소드의 회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동시에 휘감은 뒤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월야참 무극 신화를 사용하여 단숨에 조로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조로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저건 좀 위험할지 모르겠군 이라고 말한 뒤 조로 역시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일합천지 참수제를 사용하였고 조로의 일합천지 참수제와 갈링의 월야참 무극 신화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공격이 순식간에 갈링의 공격을 무력화시켜버리며 직진했고 조로의 공격에 의하여 갈링과 이오는 동시에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갈링은 정통으로 공격을 허용하며 곧바로 정신을 잃었고 이오는 공격의 여파에 휘말린 것 뿐이기에 조로의 공격을 버텨내는데 성공합니다. 이오는 조로의 공격을 버텨낸 이후 조로가 멀쩡한 모습을 하고 있자 갈링성의 필살기격 기술조차 소용없는 건가 도대체 저자의 끝은 어디지 라고 말하며 좌절하였고 조로는 큰 부상을 입진 않았지만 그래도 숨은 헐떡이는 모습을 보이며 천천히 이오에게 다가왔고 이오 역시 조로에게 조금이라도 충격을 주기 위하여 곧바로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착두 천권을 사용하여 조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견무색 패기를 통하여 이오의 착두 천권을 정확히 간파해내며 순식간에 이오의 공격을 피해낸 뒤 동작이 커졌군. 전투의 기초를 상실한다면 그것은 곧 패배로 직결된다. 생과 사를 결정하는 처절한 승부 속에서 부동심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승리를 바랄 자격 따윈 없지. 절대적인 상대에 대한 공포, 믿었던 동료의 패배, 긴장감 통제의 실패, 그것이 니놈이 전투의 기초를 상실한 원인이다 라고 말한 뒤 영구흑도로 변환된 엠마와 화도 일문자에 다시 한번 무장색 패기를 감았고 엠마와 화도 일문자의 주변에는 충격파와 같은 것이 생겨나며 위력이 더욱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도신류에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았고 도신류가 순식간에 이오의 패기마저 빨아들였고 조로는 삼두류 절명천파를 사용하였고 조로의 공격으로 인하여 하늘마저 깨져버렸고 순식간에 마리조아의 상공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오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데 성공하였고 이오는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지며 저자는 진정한 강자다.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전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자야. 우린 저 녀석에게 계속 놀아놨던 것인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조로는 갈린과 이오를 쓰러뜨린 이후 방해꾼은 모두 사라졌으니 망할 요리사를 구할 때인가. 망할 요리사 녀석 고작 저런 놈들에게 패배하다니 정말이지 실망스럽군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우승한 조로의 하복부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고 조로는 갈린과 이오가 자신에게 합공을 하며 정타를 한 차례 넣었던 것을 떠올리며 완벽한 승리는 아니라는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쌍디 수색에 나섰으나 길치에다가 쌍디가 어디에 잡혀있는지도 몰랐던 조로가 쌍디가 잡혀있는 곳을 알아낼 리가 만무했고 조로는 의미없이 성지 마리조아를 배회하며 계속하여 나타나는 사이버폴 요원과 세계정부 소속 육군, 공군, 해군 등을 쓰러뜨립니다. 키드 로우는 알라바스타에 나타나며 루피를 도와 오로성을 격파하는 데 일조하였고 곧바로 루피와 함께 성지 마리조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키드 로우는 루피가 판기화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로와 함께 루피를 엄호하였고 루피는 무사히 판기화성에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로우는 한숨을 쉬며 후, 밀짚모자 순식간에 판기화성에 도달했군. 정말이지 저 녀석과 엮이면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느낌이 든다니까 말이야 라고 말했고 키드는 웃음을 지으며 어이 돌팔이 이제 아예 밀짚모자의 부하가 다 되었군 라고 말했고 로우는 발끈하며 쓸데없는 소리하면 죽는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들을 무시하며 곧바로 갈린과 이오를 도맡아 상대하기 시작하였고 키드와 로우는 빠르게 판기화성으로 진격하며 자신들이 루피보다 먼저 이물을 잡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대기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고 로우는 당황하며
뭐지 이 능력은 흔들흔들 열매, 설마 검은 수염이 나타난 건가? 라고 말했고 키드는 아니 흔들흔들 열매와는 달라. 흔들흔들 열매가 대기에 금을 가게 하는 것이라면 방금 그건 대기 자체가 일시적으로 진공 상태가 된 느낌이었어 라고 말했고, 이후 키드와 로우의 앞에 데이모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데이모스는 곧바로 진공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키드와 로우를 진공 포장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지상에서 거대한 세포 덩어리로 융합한 가니메데가 나타나 키드와 로우를 그대로 삼켜 먹어버렸고, 가니메데는 최악의 세대라고 하더니 역시 롤루노와 조로, 몽키 디 루피, 마샬 디 티치를 제외하곤 별 볼 일 없는 놈들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가니메데가 순식간에 키드와 로우를 삼켜버렸으나 키드와 로우는 곧바로 무장색 베개를 사용하며 가니메데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가니메데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튕겨나갔고 데이모스는 가니메데를 부축해줍니다. 그리고 키드는 저런 족보도 없는 놈들이 우리 상대라니 이거 본 자존심이 상하는군 이라고 말했고, 로우는 저들은 아마 신의 기사단이겠지. 이전에 싸웠던 오로성에 비하면 형편없기 그지없는 놈들이다 라고 말한 뒤 K룸을 사용하여 성지 마리조아 전체를 룸으로 뒤덮습니다. 그리고 데이모스는 우선 트라팔과 로우부터 노리도록 하지. 저 녀석의 능력은 성가시다 라고 말했고, 가니메데는 채를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로우에게 접근하며 자신의 주먹에 세포 분열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자신의 주먹을 매우 거대하게 만든 뒤 그대로 로우를 내려 찍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로우는 샴블지를 사용하여 마리조아에 있는 건물 한 채와 자신의 위치를 바꿔버렸고, 로우는 자신을 공격하려 했던 가니메데를 노리는 것이 아닌 데이모스의 근처로 순간이동하였고, 이후 리뉴얼 빌레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데이모스의 심장을 타격하였고, 데이모스는 차마 로우의 공격을 피해내지 못하였고 로우의 공격을 허용하며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곧이어 자신의 검을 데이모스의 복부에 꽂은 뒤 쇼크 빌레를 사용하여 자신의 검을 일시적으로 매우 길게 늘어뜨리며 데이모스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데이모스는 진공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우의 검을 쳐내는 데 성공하였고, 진공 크래셔를 사용하여 로우의 주변의 공기를 순식간에 압축시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로우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섰고, 불안함을 느낀 가니메데는 곧바로 데이모스를 지원하려 합니다. 하지만 키드가 이를 막아서며 어이 이 상대는 나라고 라고 말하며 자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가니메데를 멀리 쳐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우와 데이모스의 온전한 1대1 대결이 시작되었고, 이미 기세에서 로우가 데이모스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대결을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없었기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며 데이모스에게 접근한 뒤 오로성 피터에게도 어느정도 데미지를 넣은 로우의 필살기 기술인 뇌파 형변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데이모스의 뇌에 엄청난 손상을 주게 되었고, 데이모스는 제대로 서있지조차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데이모스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능력을 무효화시키려 하였으나 아직은 데이모스의 무장색 패기가 수준 미달이었기에 결국 데이모스는 로우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데 실패하였고, 로우는 빠르게 데이모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검으로 데이모스를 베어버리며 데이모스를 두동강 내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